안녕하십니까. 정동건의 생활풍수 기초강의 2편입니다. 1편에서는 그 평면에서 요철을 구분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 요철을 기준으로 해서 평면을 읽어가는 방법, 그 다음에 평면의 중심 찾기, 기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팔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생활풍수를 공부하기 때문에 주로 생활 공간과 관계 있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개를 정말 간단하게 딱 설명을 하자면은 만물을 표상하는 8개의 어떤 기호입니다. 앞에 있는 8은 이제 숫자의 8입니다. 8개, 가지. 그 다음에 괴는 그 8개의 어떤 단위를 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제 어떤 물건이라든지 어떤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제 나름대로 17가지 방식으로 이제 설명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거를 정동근의 17가지 방식 아니면은 정동근의 17가지 사인으로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것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쨌든 현재 이제 동서양의 풍수는 이 8개를 방위, 그 다음에 책상, 그 다음에 뭐 가족 구성원, 신체 기관,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8가지 운으로까지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어떤 그 풍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 이론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칙, 교과서 같은 걸로. 이 내용이 이제 8개의 의미를 정리한 도표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는 8개의 내용이고, 여기는 이제 BTB 풍수라고 해가지고, 미국이라든지 서양에서 주로 이제 유행하고 있는 그 풍수 8개의 내용을 제가 정리해 놓은 겁니다. BTB는 블랙 해트 탄트라 부디스트 해가지고, 흑목파 풍수라고도 부릅니다. 검은색 모자를 쓰고, 이 사람들이 이제 티베트 밀교 계통인데, 뭐 수행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 90년대 초반에 린윤이라고 하는 중국계 미국인이 이제 이 풍수를 미국에다가 이렇게 확 퍼뜨렸습니다. 상당히 합리적이고 재밌습니다. 우리는 주로 방위를 따지는데 여기는 이제 공간의 생김새를 많이 따지고, 그리고 이제 풍수 시장 자체가 미국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 미국 대통령 트럼프도 풍수 매니아입니다. 그 사람이 짓는 그 트럼프 월드도 풍수 이론을 아주 많이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세세한 부분을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다양한 평면들이 있습니다. 함몰된 부분도 있고 돌출된 부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돌출도 있고 함몰도 같이 있는 평면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경우는 좀 드문 편인데, 근데 저는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건물의 어떤 그 평면하고 방위가 일치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잠깐 복습을 하자면은, 이거는 이제 이 평면에서 3분의 1이 돌출된, 그야말로 이쪽 부분에 힘이 세고 에너지가 활성화되어 있는 도면입니다. 근데 이 도면은 3분의 1 이상이 돌출되어서 오히려 이 전체 면에서 이만큼이 없는 함몰부를 이제 표시한 도면입니다. 보시면은 8기와는 기준점이 다릅니다. 여기는 외부기 때문에 이제 내부선을 중심으로 해서 8기의 중심점을 적용을 했고, 여기는 함몰 부위이기 때문에 전체에서 중심을 찾았습니다. 이 차이점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8개를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면에다가 이렇게 8개를 딱 갖다 대면 됩니다. 이 평면의 중심에다가 8개의 중심을
이렇게 딱 갖다 대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쪽은 돌출 부위, 철 부분, 이쪽은 함몰 부위입니다. 여기는 힘이 세고 여기는 기운이 없는 겁니다. 자, 팔개를 간단히 적용을 하면은 여기는 이제 곤토, 남서쪽 자리입니다. 여기는 어머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금방인데 하늘 자리, 아버지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집의 평면에서는 아버지 자리가 그냥 함몰되어 있습니다.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엄마가 기가 아주 세고 아버지는 기도 못 펴고 살아간다. 그 다음에 엄마가 하도 아버지를 못 살게 오니까 아버지가 가출을 해버렸다. 또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엄마 때문에 아버지가 하도 괴로움을 당해가지고 일찍 돌아가셨다. 뭐 이거는 이제 해석의 한 방법입니다. 평면의 중심에다가 팔개를 딱 적용해서 있는 그대로 읽어 나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공간의 중심에서 뭔가를 봤을 때 이게 돌출부나 함몰 부위에 대한 어떤 해석 방법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또 뭔가 지저분하다. 그 반대로 또 보면 기분이 좋다. 지저분하면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기가 다운되는 거고, 그 반대로 깨끗하고 기분이 좋으면은 에너지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집의 어떤 동남쪽이 지금 이제 손괴의 자리고 재물 자리입니다. 여기에 배수구가 있다. 그러면은 배수구는 물 빠져나가는 데 아닙니까? 물을 이제 재물로 보니까 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재물이 뭐 빠져나간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동남쪽에 있는 배수구에서 물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란색 리본을 팍 이렇게 묶기도 한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은 흙이 물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막 그걸 이제 극해가지고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니까 돈 빠져나가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도 한답니다. 하나의 해석의 방법이니까 이건 뭐 재미로 보셔도 됩니다. 팔개를 평면에 이제 적용시키는 다른 한 가지 예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아파트 평면입니다. 20평형대 아파트고 그냥 동서남북 정방이랑 일치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동쪽에 현관문이 있고 그 반대편에 화장실이 있고 또 남서쪽에 안방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팔개를 이렇게 딱 적용을 하겠습니다. 적용을 하면은 조금 키워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집 주인이 이제 화장실 청소를 아예 안 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냄새도 나고, 그 다음에 또 불도 이제 전구가 깨지는데 갈아 끼지도 않고, 청소도 안 하면 얼마나 막 그냥 불쾌하겠습니까? 보는 순간. 근데 이제 화장실은 이제 물이 있는 곳입니다. 물은 풍수에서 재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좀 재미있게 해석을 하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서쪽이 막내딸, 태방인데 막내딸의 의미도 있습니다. 막내딸은 젊은 여자, 소녀, 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해석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이 젊은 여자한테 빠져서 재물을 탕진한다. 물을 다루는 곳에 들어가기 싫거나 보면 짜증이 나면은 물이 의미하는 기운이 이렇게 이제 소모적으로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어떤 분들은, 출입문에서, 현관에서 화장실 문이 마주 보이면은, 이 문으로 들어온 기운이 이렇게 쭉 들어와서, 이제 배수구를 통해서 빠져나간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거리가 그렇게 가깝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하는데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지 못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정도 되려면은 이 화장실이 이 정도 있으면 됩니다. 문을 딱 열었는데
바로 앞에 화장실 문이 보이고 바로 화장실에 배수구나 변기가 보이면 그런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거는 마주보는 상황이라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아파트 평면에다가 이제 8개를 정하려면은 이렇게 이제 방위표를 보고 8개 도표를 이렇게 중앙에다가 이렇게 포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8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방식으로 이제 8개를 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정방위가 아니고 이렇게 방위가 이제 아파트 평면이랑 이렇게 맞지 않는다면은 8개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따라가면 됩니다. 방위 따라서. 이제 이게 이제 이 방식이 우리나라에서 흔히들 보는 이제 8개의 적용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BTB 풍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방위가 상관이 없습니다. 방위가 상관이 없고 출입문이 있는 벽의 중앙을 감개로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물이나 항상 이제 기가 들어오는 최초의 통로는 유입구는 이제 문이기 때문에 이 문을 기준으로 해서 8개를 정합니다. 문이 있는 쪽의 벽면을 상징적인 북쪽으로 보고 그 중앙을 감개의 자리로 보는 게 BTB의 8개 적용법입니다. 이제 8개를 그럼 보면은 BTB식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서양식 풍수의 8개 적용법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설명드릴게 BTB 풍수는 이 평면의 8개는 이 아파트의 이렇게 중심에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각 방들도 각 방에는 문이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이 문에 따라서 8개가 또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방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문이 있기 때문에 이 문의 이 벽의 중심이 있는 이쪽이 또 감개가 됩니다. 작은 방의 감개. 그러니까 이제 중심에서 8개의 영역을 나누고 또 각자 또 자기가 있는 방에서 이렇게 8개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은 하나의 평면을 두고 하나의 평면에서 똑같은 장소를 다른 8개의 영역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이렇게 8개를 보면은 동남쪽인 이쪽 자리가 손괴의 자리입니다. 집의 불을 상징하는 자리고 오행으로는 이제 나무입니다. 이제 해석을 하자면은 제물의 나무가 이쪽 부근에서 자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이 나무가 잘 자라게 하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에너지가 되는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 중에서도 이렇게 기포가 솟아오르고 물고기가 있는 아주 기분 좋은 수족관이 있다든지 아니면 또 생기가 있는 이제 초목, 화분이 있다든지 이러면은 부의 기운이 이렇게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이제 BTB 풍수를 적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관계가 되니까 BTB 풍수에서는 부의 자리, 손괴가 이쪽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자리도 의미가 틀려지고 다른 자리가 같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상반된 내용으로 8개를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절대적인 어떤 신뢰와 막 해석과 교과서적인 이제 해석을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예전에는 이런 8개라든지 어떤 풍수 이론의 아주 막 원칙적인 부분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의 핵심이 이제 그것에 있다는 생각을 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 지금까지
인간이 이제 문명을 만들어 와서 살아왔던 세월 동안에는 8가지 색이나 또 64가지 색으로 이제 충분히 그림을 그렸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그림의 어떤 그 종류, 색깔의 수가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조금 더 지혜롭게 또 융통성 있게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풍수는 환경과 사람과의 조화를 만드는 특별한 테크닉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편안하고 또 환영받는 느낌이 들고 또 다시 가고 싶고,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사람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이제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이지, 어떤 이런 뭐 이론들을 지킨다고 해서 어떤 마법처럼 막 이런 요소들이 사람을 돕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축이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어떤 인체공학이라든지 이런 어떤 체계적인 논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팔계 같은 철학적인 논리를 잘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환경을 인간에게 유리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풍수입니다. 그리고 그 풍수의 신과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그것을 쓰는 자의 어떤 지혜에 따라서 그 가치가 확연하게 달라질 겁니다.